네, 시민상한가 오늘은 오랜만에 좀 수익률 대결 1위를 기록한 김병진 매니저를 축하해 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지난주에도 할 수 있었는데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야, 이럴 때 우리가 굳이 수익률 대회 우승했다라는 걸 밝혀야 될까? 시상식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던 와중에 시간을 좀 미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 수익률 대결 우승을 했다는 것, 김병진 매니저 종합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이제 특이점으로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바라봐야 되는지 매니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수팀 나왔습니다. 간만에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자, 백인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범수 매니저와 김병진 매니저, 특히나 조범수 매니저님은 일주일이 넘었어요. 우리가 못 본 지. 우리가 2주 전 수요일에 봤죠? 저번 주 한 주 죽어 있었죠. 뭐. 그니까요. 네. 아니, 시청자분들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좀 몸은 좀 많이 괜찮으셨나요? 유행병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저도 미련했었던 게 아침에 3일 연속 꼬박꼬박 출근해놓고 쓰러지고 3일 연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네, 병을 제가 원래 이렇게 막 엄청 고칼로리 음식 먹으면서 하루 만에 낫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역시 이번에 좀 안 되더라고요. 네. 건강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 스상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건강 관리 꼭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김병진 매니저님도 오랜만에 또 와 주셨는데 회복은 좀 되셨어요? 네, 뭐 회복이 되든 안 되든 나와야죠. 네, 나와야 되고 좀 프로 정신. 좀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금은 충분히 뭐 입은 제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살아있는 입으로 또 재밌는 얘기들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넷은 몸 필요 없습니다. 입만 그렇죠. 중요하기 입만 때문에 살아있으면 되거든요. 네. 다 죽어도 입만 곧잘 살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좋고 입도 살아있고 제일 건강한 백인현 매니저님. 네, 저는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옆에 환자들이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서 언제 또 저도 아플지 모르니까 제가 최대한 건강 관리 잘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원래 이제 백인현 매니저와 조범수 매니저의 거리가 좀 멀어졌다는 게 상당히 눈에 띕니다. 네, 자 일단 건강 관리 꼭 중요할 것 같고 또 건강해야 주식도 건강하게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그런 모토로 삼아서 특이점으로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사실 특이점을 거의 다 묻어있기 때문에 특이점을 통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배터리 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는데요. 이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 접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7월 25일부터 31일 그리고 8월 1일과 8월 7일자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8월 1일에서 8월 7일 최근이 184%대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좀 전기차의 불안함을 느끼고 중고차 시장에 전기차를 내놓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제 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래도 좀 신뢰성을 얻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도 좀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 2차 전지 그리고 완성차 투자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일 건강한 백인현 매니저님 바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까지 이 전기차 실명제, 배터리 실명제를 왜 안 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도 중국 12 배터리 업체 배터리를 사용했다라는 게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화재가 나타나면서. 근데 사실 이제 뭐 단가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될 경우에 뭐 다 오픈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판매량에 조금 수요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벤츠도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우리 현대랑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실명제 먼저 다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먼저 현대차가 오픈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아도 오픈을 했는데 기아는 전체 전기차 차종 중에서 한 2개만 중국 쪽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어느 정도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배터리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정부 쪽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 거면 그래도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전기 차종에 보조금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셀 업체 3사가 만든 이제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1차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 네. 처음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다가 장 후반부터는 뭐 민테크라든지 나노팀이라든지 전기차 화재에 관련한 배터리 그쵸.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가 가기도 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조금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기차 관련 종목들 분위기는 일단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 아무리 실명제를 하게 되면 중국 쪽보다는 우리 국내 배터리 사용하는 전기차 업체들이 약간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전기차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보다는 중국 업체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게 알려지는 것보다 우리 국내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뭐 중국 대표적인 뭐 CATL 이쪽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양극재, 뭐 음극재 관련 종목들, 음극재 쪽에서는 또 대주전자 재료가 오늘 강하게 또 움직였다가 조금 상승분을 내놓기는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조금 움직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 실명제가 되면 백인현 매니저님 좀 이쪽 업황은 그동안 좀 빠졌던 건 좀 만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배터리 실명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감을 가졌던 소비자들도 그래도 조금 이전보다는 소비하는 데 있어서 진입 장벽이 조금 없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전기차 수요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뭐 이따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해리스보다 약간 뒤처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쵸. 전반적으로 전기차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최악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이제 전기차 수요와는 무관하게 일단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최악에선 벗어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반등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엄수 매니저님이 봤을 때 지금 뭐 전기차 실명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전기차 뭐 2차전지가 되게 힘든 게 캐즘 이 때문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아예 다른 얘기라고 보십니까? 좀 완전히 좀 다른 이야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벌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일을 너무 크게 벌린다? 너무 크게 벌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뭐 소호나 아니면 과대평가라고 표현할 거는 분명히 없겠는데 이번 건이 원래 벤츠에서도 CATL 배터리를 쓴다고 원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왜 갑자기 중국 10위권 배터리가 나오냐 그건 건데 이게 벤츠에서도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중국에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요. 그 배터리를 또 터키로 가져가서 조립을 하고요. 네. 터키에서 독일로 보내서 독일에서 또 조립을 하고요. 그 조립된 완성차가 한국으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거냐? 벤츠가 CATL에 문제가 있었을 거냐? 이런 뭐 복잡한 관계도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거는 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18년도 때 BMW 화재 사건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18년도. 18년도 때 BMW 불나는 자동차다 하면서 난리 났었잖아요. 맞아요. 예, 기억납니다.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그때 18년도 당시에도 삼보모터스가 그때 반사 소유주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보모터스도 주가가 엄청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이랑 그때랑 뭐 크게 다를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기차 화재건 같은 경우에 물론 폭발성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래서 이슈성이 크다 보니까 우리 이목도가 더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건데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아직 보급 비율이 내연비관 관련해서 보다는 아직은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화재 현황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오른쪽 조금 나와 있는 게 저게 전기차예요. 그리고 왼쪽이 내연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재 현황이 확연하게 내연기관차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번 전기차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중국 배터리산에 대한 문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모든 전체 전기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분위기라는 게 이러다가 중국 배터리 대신에 대한민국 배터리로 반사소유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큰 건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 테마 관련주들이 이제 강하게 좀 불을 뿜는 모습이 일어난 거고요. 최근에 좀 굉장히 주가들이 저평가 구간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또 하락 때문에라도. 그렇다 보니까 더 강하게 좀 올라왔다는 평까지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캐즘이나 아니면 전기차 업황 관련돼서 배터리들 뭐 다 좋아진다. 그렇게까지 좀 보기에는 맞아요. 좀 약해요. 네, 약하고 너무 좀 과대해석이라는 거죠. 네, 다만 이 재료를 통해 가지고 일단 내일 정부에서 또 대책 마련 회의 관련된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좀 재료성 소멸에 관련된 부분만 좀 조심하신다면 일단 트레이딩의 영역에 관련된 네. 좀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물론 이 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는 전기차가 이제 한창 막 출시되고 기대감 엄청 횡행했었던 21년도 때 당시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화재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나고 하니까 부랴부랴 뒤처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원래 일단 사고라는 게 더 큰 효과로 이렇게 벌어질 때 항상 또 후속 조치는 크게 일어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완연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지켜보시고 네. 배터리 쪽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아직 어렵다. 아직 멀었다. 그쵸. BMW 화재 사건 때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기차들 또 지하 주차장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은 지하 주차장들을 이 전기차들 충전소가 다 어딨냐면 그럼 1층에 입구 쪽에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지상으로 올린다 하더라고요. 지상에는 조금 그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전기차라고 지하 주차장에 꼭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법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나라 없죠. 안 그래도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그렇죠.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층에 입구 쪽에 이렇게 배치하는 정도의 지금 현황이 좀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엄청 뭐 전기차 전체적으로 이제 부품에 대한 장착 수요가 생기지 않겠냐는 부분은 일단은 좀 물음표를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벤츠에서 이번 사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터키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다. 터키가 우리 벤츠를 속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벤츠 문제 없습니다. 또 이 얘기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물론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뭐 추가적인 폭발이나 이런 사건은 절대 없어야 될 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걸 큰 건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고 테마성 트레이딩으로만 바라보시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실명제를 한다라고 해서 죽었던 2차전지 업황이 다시 좀 부활하거나 살아나는 건 우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크게 많이 올랐던 테마를 좀 보면은 이 전기차 화재 관련 테마라고 해서 뭐 이닉스, 3기 EV, 뭐 그리드 위즈 같이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이쪽 종목군, 이쪽 테마는 좀 연속성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 테마의 연속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전체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건 사실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테마 자체로서는 충분히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배터리 실명제가 도입이 된다면 저는 기대되는 효과가 국내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배터리에 이제 정보를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중국산 배터리인지 국내산 배터리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신뢰성이 높은 브랜드를 추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내 그 배터리 기업들이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그 부분 선택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사의 영향력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배터리 셀 3사들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괜찮다면 좀 글로벌적으로도 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뭐 배터리를 저가형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기술력으로 사실 원래부터 이런 방향 쪽으로 저는 갔어야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행운이라는 건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배터리 제조사의 영향력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안전성 강화 관련된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이미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드릴게요.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세 기업 모두 다 배터리 셀 3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이 셀 3사가 어쨌든 배터리 안전성 강화의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기 때문에 관련돼서 테마주라든가 수혜 기업들이 좀 생겨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테마성으로 좀 매매를 한다라는 건 충분히 타당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열폭주의 메커니즘 규명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정말 방사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떻게 이게 배터리가 열폭주를 하는지, 여기에서 어떤 코팅을 하면은 이것들이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배터리의 안정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전체적인 2차 전지 업황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살아날까, 이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테슬라의 이제 새로운 배터리,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새로운 배터리들이 출시되는 시점,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더 판매량도 늘고 업황 자체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저는 2025년도를 보고 있어요. 내년. 네, 내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테마주 종목들 매매를 하시다가 네.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 새로운 배터리도 또 이제 출시가 되고 새로운 배터리 탑재가 되는 자동차가 나올 때는 좀 안정성이 높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건요. 네. 그거죠. 모두가 좀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중순쯤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업황이 좀 돌아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잖아요. 전망을 할 때.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배터리 실명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이야기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저 그 시기가 좀 뒤로 미뤄지는 것 아닐까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아무래도 미뤄질 수 있는 부분도 뭐 감안은 해야겠죠. 감안은 해야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현대차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에서 이 배기가스 규제, 이 법안이 점점 매년마다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전기차가 안 되면 하이브리드 차라도 팔아야지 그 자동차 제조사들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좀 커질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제조사들도 이제 더 이상은 배터리를 자체 제조를 하는 것들을 좀 포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나 자체 제조 안 하고 안정적인 배터리, 그냥 실명제 되어 있는 거, 제대로 된 거 그냥 받아서 쓰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걸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 기술을 좀 개발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들은 좀 최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이제 좀 배터리를 볼 때는 안전성을 더 신경을 쓰는 배터리 셀 회사라든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는 소재 회사들이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이런 좀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저는 와, 이거 2차 전지도 그렇고 완성차 업체 둘 다 악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악재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지금 뭐 배터리 실명제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시기가 뒤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이제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데, 자세히 보면 우리 전기차를 소비하려는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충전 시기가 충방전할 때 굉장히 불편한데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고 주행 거리를 늘려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또 편하게 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현재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배터리 화재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급등할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8% 정도 급등했다가 장 막판에는 거의 다 밀리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은 소비자들이 약간 좀 편하고 좀 안정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밸류체인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예. 그리고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양극재 관련 종목들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물론 전반적인 배터리 관련 종목들 다 움직이긴 했지만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는 뭐 2차 전지 가면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LNF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막 급등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 관련 종목들이 한 차례씩 급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배터리 화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씩 급등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주가가 바닥권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약간 테마성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배터리 화재. 예. 사실 이제 배터리 화재 관련해서는 이슈가 뭐 이제 처음 부각된 것도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벤츠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테마라면 뭐 저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추세적인 우상향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이벤트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정부 쪽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는 조금 더 한두 차례 정도 더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에서 좀 우리가 단기적으로 본다면 종목 과연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계속해서 종목으로 한번 압축해 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테크라는 종목을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부터 거래량이 붙으면서 통통한 이제 양봉을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27.7%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검사 장비인데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소 연료전지라든지 그리고 향후에는 전고체 배터리 쪽도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향후에 배터리가 지금 뭐 LFP 3원계에서 뭐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더라도 그 밸류체인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테크 좋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충분히 사용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전에도 배터리 검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도 민테크 장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뭐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기업이 민테크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테크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도 백인현 매니저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이슈가 지난주 목요일 때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그때도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이런 이슈들, 뭐 전기차, 뭐 이제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이런 화재가 발생한다라면은 결국은 끝판왕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히려 이럴 때 좀 전고체 배터리도 매력적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그리고 레몬 같은 전반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사실 하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화재 관련해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었지만 이게 조금 테마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조금 확장이 된다라면 결국에는 이제 화재 위험이 굉장히 떨어지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으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근데 워낙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뭐 이게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쵸. 물론 이제 단기 테마성 측면에서는 확대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채팅창에 있는 의견 조음수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해보면서 또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다 보면님께서 조음수 매니저님, 2차 전지 단기 테마로라도 한번 움직여 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근데 이닉스, 뭐 3기 EV, 그리드위즈, 아까 얘기했던 민테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양극재 쪽 종목들이 움직이길 바래서 저렇게 써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전 들거든요. 네, 2차 전지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아니면 네. 뭐 LG 그러니까 이쪽 전체적으로 다 보시면은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병진 매니저님이 잘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기술력이냐 아니면 가격력 경쟁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시장이 어때요? 완전 반으로 쪼개졌잖아요. 중국 편, 미국 편 이러면서 반으로 쪼개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성장 캐파가 더 이렇게 올라서 붙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시장 경쟁은 어떻습니까? 치열하잖아요. 전기차 생산량은 계속해서 늘어나나요? 아니요, 안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이게 언젠간 전환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전환기는 오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고 2차 전지 쪽을 만약에 보실 거면 저는 차라리 삼성 SDI를 보시는 게 제일 괜찮지 않나. 꼭 2차 전지를 보신다면 증설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 공장 쪽에서도 증설 이야기도 있고 실적 두 자릿수대 가량으로 잘 나왔습니다. 네. 근데 못 가요. 이게 항상 중요해요. 이게 2차 전지주들이라는 게 사실적으로 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아예 버텨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벤츠에서 왜 중국산을 썼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차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차 가격은 항상 새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게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예. 근데 보시면은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6기통이 들어가던 라인이 갑자기 4기통으로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뭐 알루미늄 합금이라든지 막 이렇게 원자재들이 바뀌어요. 네. 한 단계 낮은 걸로. 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제조사들이 원하는 것은
가격 절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히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려면 기술력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쉽게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항상 뭐 논쟁을 떨치는 부분이 뭐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두 개 두고 누가 더 잘 갈 거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비슷한 거예요. 중국산이 더 좋을 거냐, 대한민국 기술력 있는 대한민국산이 좋을 거냐. 이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경쟁력 구도가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아직 다시 한 번 더 과거 구간처럼 팽배하게 이렇게 확장하는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주는 좀 생각보다 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당장에 넘어가기보다는 이번 건에 뭐 앞서서 우리가 테마로 바라봤었던 저는 나노팀. 나노팀과 같은 일단 테마 대장주격인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90%가량 이미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앞으로 배터리가 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중국 쪽 그리고 우리나라 쪽 이렇게 양분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디 하나가 좀 우수하다라고 더 시장을 이끌어간다라고 아직은 볼 수는 없죠. 판단하기 좀 이르죠. 그 판매량 가지고 일단 얘기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1등이 누구였습니까? CATL인데 CATL이 이제 미국에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규제를 받는다 해가지고 대한민국 배터리사들이 반사 소열이 있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다른 것들을 못 가잖아요. CDM도 가고요, 조선도 갔었잖아요. 다 대중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못 가요. 이렇다시피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전기차 섹터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가 않아요. 저도 아직도 그 택시 탈 때 전기차 택시 타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저랑 또 다르네요. 저는 이럴 때 전기차 타보지 하면서 그 타긴 하거든요. 전기차 택시 그 사람마다 갈리는 게 저는 타면 멀미가 나요. 그래요? 이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원래 내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어가 체결되면서 이렇게 슥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전기차들은 그냥 딱딱 이렇게 그냥 밟으면 그냥 쭉쭉쭉 거리다 보니까 멀미가 나요. 물론 운전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좀 이 우리한테 좀 가깝게 다가오려면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 가격이라는 게 보시면은 보조금을 좀 산정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조금이라고 관련된 부분은 해가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줄어들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계속 해가 가면 갈수록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 경쟁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가격 경쟁력 관련된 부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불을 뿜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자, 이제 나노팀까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요? 네, 저는 이제 종목 이야기하기 앞서서 이 2차 전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제가 하이브리드 카를 예전에 이제 실제로 운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차는 아니고? 지금 차는 아니고 예. 예전에 5년 이상 탔었는데 화재라든가 뭐 이런 거 문제 없었거든요. 하이브리드랑 화재랑 좀 멀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실상 지금 이제 권고사항이 나오는 게 충전을 과충전하지 말아라. 완전히 충전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하이브리드 카는 지금 2009년에 이제 현대가 최초로 출시를 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근래 전기차 전까지 화재 관련돼서 뭐 엄청나게 이슈가 됐던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요. 똑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하이브리드 카는 이제 휘발유로 운행을 할 때 그때만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하게 충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큰 맞아요. 문제가 네.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전기차들도 뭔가 이제 좋은 지점, 믹스 앤 매치를 좀 찾으면 이 부분도 좀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과도기라서 이 화재 이슈가 좀 대두가 되고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뭐 열폭주 방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예. 전통의 강자 대주전자 재료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 일로 가네요. 그렇죠.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예,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대주전자 재료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닥까지 눌렸다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왜 좋냐면 어쨌든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배터리를 과충전을 못한다. 100% 풀충전을 못하면 충전 속도라도 빨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실리콘 응급제를 적용하면요. 이 배터리 가격의 비용 상승 부담 같은 경우에는 2.2%에서 2.4% 수준으로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소재비 부담 증가가 낮으면서도 충전 속도는 20에서 30% 이상 단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일반 대중적인 전기차에서도 뭐 좀 이 실리콘 음극재가 훨씬 더 많이 탑재가 돼서 충전 속도를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실리콘 음극재의 이 종목 대주전자 재료를 탑픽으로 꼽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이제 기능, 그 배터리의 기능을 좀 올리는 데 초점을 두는 트렌드가 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주전자재로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늘 이제 다양한 소식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트랜스포스에서도 나온 소식이 있었고, 우리나라 이 수출입 증가율을 보니까 대만 쪽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량이 급격히 좀 늘어났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이로 좀 말미암아 봤을 때는 이제 TSMC로 향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로 향하는 것도 대만에 찍히는 수치가 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이 TSMC 이 트렌드, 이 연결고리는 아직 강하구나라는 것도 좀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봤을 때 앞으로 좀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저는 OX 오랜만에 세 분도 완전체 모였으니까 OX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정말 힘든 시기를 좀 보냈습니다. 지난주 때까지만 해도 AI 버블, 수익화 모델이 불분명하다 이런 이슈들이 정말 많으면서 반도체를 투자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리스크가 이번 주 들어서는 좀 많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를 좀 적극적으로 사야 될 때인가? 아니면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있는가라는 쪽에서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야 된다. O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아직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월말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것들 한번 확인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일단은 백인현 매니저님은 중립 이야기하셨고 조범수 매니저는 아직 확인할 게 좀 많다. 김병진 매니저는 적극적으로 좀 이제 매집을 해가야 된다라고 이제 O를 들어주셨는데 김병진 매니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반도체의 이익 사이클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지 한번 자료를 보여주시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반도체 실적이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막 정말 이익 사이클이 최대로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긴 어렵거든요. 과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을 한번 보면요. 이익 사이클을 한번 볼게요. 2013년도에 이익 사이클은 2.5년 동안 이익이 83% 반도체 업종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미지 화면을 좀 크게 띄워주시면 보여드릴게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2.5년간 이익 사이클이 83%. 자, 2017년 때에는 2년 동안 이익 사이클이 150% 올라왔고요. 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2.7년간 이익 사이클이 129%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때부터 이익 사이클은 아직 1.5년 동안 38%밖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사실 설비 투자를 기다리고 있던 업체들이 사실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국내에서는 뭐 반도체 특별법이다 뭐다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까지 된 상황에서 우대 금리까지 받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또 반도체를 또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이익 사이클이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 반도체 사이클의 이익 사이클로 보면은 한 2, 3년 동안 지속되는 부분, 그리고 이익 사이클도 80에서 150% 이상 지속되는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아직 이익 사이클이 38%밖에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해서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24조 원입니다. 근데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48조 원이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익 사이클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네. HBM의 이 기여도가 굉장히 경이로운데요. 이 24년 4분기에 HBM 이 기여도가 39%에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전체 이익의 39%는 HBM이 차지한다. 이거고요. 2025년도에는 전체에서 40% 이상의 HBM 수익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를
해놓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것만 딱 보셔도 아실 것 같아요. 뭐 요번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은 사실 거의 쓰지도 않았는데 AI 기능을 넣자마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1%만 올라와도 이 수조 원을 벌 수 있거든요. 이 글로벌 시장 검색처 시장 점유율은. 근데 그게 지금 10%까지 올라왔어요. 네. AI 기능을 넣자마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은 과소 투자보다 과잉 투자가 낫다라고 해서 투자가 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까지 이 기업들, 지금 메모리 기업들은 계속해서 전략은 이거예요. 지금 레거시 반도체 많이 찍어내지 말자. 오히려 HBM을 계속 만들어서 반도체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를 하자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18조고요. 영업이익은 7조 원인데 이게 2018년도 대비해서 6년 만에 최대 실적 전망치거든요. 그래서 또 3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역시나 반도체 최대 실적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AI가 탑재된 PC들, AI가 탑재된 제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메모리 탑재량이 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애플의 신작 스마트폰, 거기에도 AI가 들어가는데 일단 메모리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메모리 시장은 계속된다. 이익 사이클은 계속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님 아까 처음에 보여주셨던 도표 네.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그거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정말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좀 저도 아직은 뭔가 불안한 게 있어서 네.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서 그런데 네. 저 상승 사이클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딱 있어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게 단기간에 기울기가 제일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급격하게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공급 업체들이 지금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어요. 막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고부가 가치 뽑아내는 건 아니다. 제품만 만들어내고 있고 모든 전자제품에 AI가 탑재가 됐기 때문에 기본 탑재량, 메모리 반도체 탑재량은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HBM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비싼 제품들만 만들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이익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HBM 제품들이 계속해서 탑재가 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 인하까지 더불어진다면 그동안에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야지 하다가 밀어놨던 기업들이 금리 인하 맞물려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 이익 사이클이 확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이익 사이클이 1.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테크 반도체 사이클을 보면 보통 이익 사이클이 2년에서 3년이 갔기 때문에 아직은 뭐 중간에 이제 잠깐 쉬어가는 7, 8월에 이제 보통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쉬었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뭐 TSMC 매출액 결과만 봐도 반도체 업황이 절대 다운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됐기 때문에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 좀 긍정적인 반도체 업황 전망 이야기 한번 들어봤고 자 이번에 X를 들어준 조범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X라고 해서 비관적인 게 아니고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게 좀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병진 매니저님이 보여준 차트 보면서 제가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SK 하이닉스 사이클 이론 맨날 설명드리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딱 그건데 제가 진짜 2, 3개월 동안 정말 그 욕을 엄청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팔라고 하고 SK 하이닉스 15만 원까지 열려 있다고 하니까 욕을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진짜 장수할 것 같습니다. 네, 장수할 것 같은데. 조은수 매니저님 한 번만 웃어주세요. 아픈 건 알지만 웃어주세요. 네, 좀 목이 아직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웃기가 힘들죠. 저도 압니다. 어찌됐든 뭐 사이클 관계적인 모습을 좀 얘기해 주셨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오랜만에 짚어보고 싶은데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면 진짜 차트에 다 녹아들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예시 들어주셨던 것 중에 저는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게 2003년도 구간을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2003. 이 사이클이 항상 제가 반복됩니다. 지금 세 번째 사이클입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항상 재고 사이클 터지면서 최초 회복 기간 들어가고 그리고 회복 구간 이후에 항상 조정 구간과 횡보 구간이 찾아오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마지막에 슈팅 나왔을 때 그러니까 2003년도나 아니면은 해당 구간처럼 2020년도 때 당시 이때들이 다 보시면은 경기 회복이나 아니면은 자금과 관련돼서 순환들이 강하게 일어났었던 시즌들이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슈팅이 나와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일반적으로는 횡보를 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HBM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던 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지금 HBM 고부 가치 쪽에만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쪽은 좋은 건가요? 라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성장이 지금 완성되어 있었고 제가 그에 따른 버블 구간이 15만 원까지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건데 뭐 믿으신 분은 믿으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안 믿으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급격하게 빠르게 매도가 나온 거예요. 저도 15만 원 얘기를 했지만 이 정도의 속도는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저도 이제 지난주에 원래 좀 앉아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했어야 됐는데 좀 아쉽고 일단은 조정이 나왔어요. 일단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뭐 TSMC 이야기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나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잖아요. 자, 근데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그럼 지금 반도체들이 좋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X를 드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는 외부 요인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외부 요인? 외부 요인. 이번에 뭘로 뺐습니까? AI 버블에 대해서 AI 버블 터진다라고 지금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상 엔캐리 트레이드 쪽이 더 오히려 확률은 높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하락이 나오면은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네, 하락이 나오면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이에요. AI 버블이요?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모든 걸 다 던지면서 주가 끝났습니다. 얘기는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IT 버블 때랑은 좀 똑같이 보시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물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TSMC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가격 인상이 8%가 나왔어요. 네. 자, 그러면 이걸 저는 어떻게 바라볼지가 좀 더 궁금합니다. 인상분이 8%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인상이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그럼 TSMC가 가격 인상이 들어왔으면은 엔비디아의 가격은 인상을 할 수 있는가?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70% 이상이 유지가 될 수 있는가에서 저는 의문점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소재 부품들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 인상이 올라왔잖아요. 예. 그럼 영업이익 깎이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도 올리진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올릴 수 있죠? 가격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려감이 나왔었잖아요. 앞선 시장에서 뭐라고 우려감이 나왔습니까? 경기가 안 좋대요. 경기가 안 좋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진 않습니다만 예. 경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더 할 수 있을까요? 인상을 한다면 안 그래도 영업이익 70%라고 욕을 그렇게 먹는데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들로 인해서부터 이제는 앞으로 반도체들 주가도 추가적인 반등이나 조정이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조범수 매니저, 그럼 SK 하이닉스 이제 아예 안 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건 아닙니다. 반등은 나올 거고요. 제 사이클 이론도 조정이 나왔다가 휴지 기간이 가진 이후에 더 갑니다가 네. 골자예요. 더 갈 때 얼마까지 갈까? 30만 원 가요. 3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몇 년 후가 될 거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HBM만을 유지한 기형적인 성장 구조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DDR5 시장이 지금 가격 변동성과 반등이 일어난 거는 온전히 HBM 때문입니다. 일반 소비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서버적인 수요가 그렇게 강하게 도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이제 서버 교체 주기는 초창기거든요. 내후년 정도가 더 강한 교체 주기가 도래를 합니다. 일반 개인 소비자들도 PC나 보급률이 많이 올라간 만큼 그리고 스마트폰까지 변동성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 맞지만 지금 당장 25만 원을 근처까지 갔었던 만큼의 실적만큼 폭발적으로 올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이 나오면은 지난 고점을 돌파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께서는 저는 가급적이면은 하락 나온 분 돌림 대비해서 항상 기술적 기본적으로 보시면 0.618배짜리 SK 하이닉스로 따진다면 대략적으로 한 21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일단 현금을 챙기셔라. 저는 제 사이클에서는 이 고가 갱신하면서 넘어가는 사이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는요. 네. 차후에 경기 호황기 넘어가면서 뭐 코로나든 뭐든 나와가지고 야 송환 아나운서 컴퓨터 바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바꿨어요 이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때 그때가 정말 강한 사이클이 도래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등을 즐기시고 저가권에서 잡으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저는 일단 매도하고 넘어가자. 아직은 확인할 게 많다. 지금 주가 차트 이것만 한번 같이 보고 가실 텐데 좋습니다. 엔비디아랑 시스코랑 많이 비교한 차트가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초록색이 저게 엔비디아고요. 네. 밑에 빨간색이 시스코예요. IT 버블 때랑 AI 버블 때인데 이 두 개 당시가 명확하게 다른 점은 시스코 때 당시에는 경기적으로 안 좋은 이슈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까지 돌아서면서 시장이 같이 밀렸었어요. 그런데
예, 엔비디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금리 인하 사이클인 만큼 저는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요.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낙폭이 나온다고 해도 그 낙폭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낙폭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그 영향분이 가장 더 지대하고 강하게 미칠 거는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같이 뭐 공급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HBM 가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우상향과 영업이익 프리미엄을 더 챙기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평가는 저절로 하향된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너무 지금 믿음이 강해서는 안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음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 채팅창 의견 하나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진아님께서 조 매니저님 시황이 정확했어요. 라고 조진아님께서 올려주셨고 까꿍님께서도 이 내용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바닥 한번 테스트할 것 같아서 그냥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짧은 사견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조음수 매니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본다면 반도체가 정말 좀 드라마틱한 상승세,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상승세를 보여주려면 아까 얘기해줬던 뭐 PC 수요가 좀 교체 수요가 좀 빨리 다가와서 반도체 전반적인 시황이 올라가는 것 이것까지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더 좋겠다. 속도의 문제요. 속도의 문제? 속도의 문제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반도체에 대한 성장 속도가 완전히 이렇게 착 치솟아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네. 모든 사람들이 기대는. 근데 지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네. 그 중간값을 맞추게 마련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중간값이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예요. 그만큼의 반등은 나올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때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경기 안 좋다, AI 버블이다, AI 투자할 돈 없다. 네, 그걸 얘기 나올 건데 믿으실 필요는 없고요. 던지는 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월가에서 그냥 던지니까 던지는 거지 이유는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네. 반도체들 실적 잘 나오고 있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네. 싸게 사냐. 알겠습니다. 그겁니다. 예. 오히려 제일 아팠던 김병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가 더 말이 많아요, 지금. 지금까지 건강했던 백인현 매니저님이 지금 멘트 할 시간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차례로 좀 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아까 이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전 아까 조범수 매니저 이야기를 듣다가 뭔가 좀 결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똑같은데요. 들어요. 네, 거의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8일 날 발표되기 전까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약간 변동성을 확대하면서 예. 매수 타이밍을 조금 가져가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TSMC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7월 달에 잘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좀 좋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주가는 주말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오르진 못했지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최악은 면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기존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방금 이제 조범수 매니저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SK하이닉스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단기적으로는 저는 SK하이닉스가 뭐 19만 원, 2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전처럼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다 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뭐 여러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AI 버블론 때문에 반도체 사면 안 돼.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AI 버블론 완전 거짓말이야. 무조건 이제 AI 산업이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돼. 이것도 사실 저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난 월요일 날에 뭐 미국 경기 침체 이슈, 엔캐리 트레이딩 이슈, 뭐 다양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업황과는 무관하게 이렇게 급락한 장에서는 사도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 다른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했던 거를 뭐 대부분 종목들은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더 높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대부분 회복을 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아직까지 회복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미국 증시에서 반등을 보여준다라면 우리 국내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추가적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추세적으로는 우상향하기가 조금은 버겁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확실히 확인해야 될 구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으로 압축해서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굳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래도 기존의 AI 반도체 대장주였던 SK 하이닉스를 하려고 하다가 네.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 날 급락하고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오늘 장에서 조금 반응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반등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그래도 기존의 대장주였던 TC 본딩 업체인 한미 반도체가 좀 부각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예. 마이크론에도 공급하고 있지만 뭐 향후에는 뭐 삼성전자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에 실제 공급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HBM 수율이 안 나올 경우에는 계속해서 한미 반도체가 일본 TC 본딩 업체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만약에 튀기 시작한다라면 다른 종목 비해서 하방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에서 상방은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조범수 매니저는 확인할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종목을 본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굳이 물려도 되는 쪽으로만 보면은 SK 하이닉스 물려도 됩니다. 네, 제 사이클도 나중에 결국 몇 년 후에 30만 원 가니까요. 그렇죠. 물리셔도 돼요. 하이닉스는 뭐 15만 원 만약에 또 한 번 온다. 밑으로 하회한다.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면은 사세요. 물리셔도 됩니다. 잊고 사세요. 그러면은 수익 나는 게 하이닉스의 지금 메모리 사이클 구간이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구간에서 조금 더 그럼 업사이드 기대해 볼 법한 건 좀 삼성전자. 왜? 이제 우리 HBM3 8단 관련돼 가지고 이번 3분기에 발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다만 이 좀 시장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만약에 뭐 엔비디아 향으로 또 다시 한번 뭐 AI 버블이다 뭐다 경기 침체다 이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는 SK 하이닉스를 15만 원 거 다시 한 번만 더 이러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예. 한 번 더 이거 내려달라고 하는 거는 거기까지 아니 안 되잖아요. 네. 혹여나 한 번 더 위험해요. 기회 온다면은 아프잖아요. 네. 사십시오. 네, 사고 물리세요. 물리시고 1년, 2년 그냥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수익 크게 줄 겁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살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프니까 잘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쉽게 보면은 물려도 되는 정말 믿음직한 기업들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줬고요. 저는 이제 김병준 매니저님 대본을 보니까 SK 하이닉스를 준비했더라고요. 조범수 매니저한테 물어보려다가 조범수 매니저가 목이 좀 아프니까 네. 바로 그 김병준 매니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3%가량 오른 지금 17만 원대 가격대는 네. 밸류가 좀 적정한 데까지 내려왔다고 보십니까? 지금 많이 내려왔죠. 일단은 뭐 7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45% 빠지고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만 원까지 올라왔다고 해서 이게 정말 많이 올라온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 매출액이 18조, 영업이익이 7조 전망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7조가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 대부분인데 이 정도면 2018년도 이후 6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또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4분기가 됐을 때는 HBM3 8단이 아니라 12단도 이제 납품이 될 거잖아요. 12단에 대한 또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뭐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2017년, 18년도에 이제 그 대용량 서버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교체 시기가 돌아했어요. 이게 GPU로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보통 이제 교체 주기가 한 3년 주기인데 네. 이게 이제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제 만들었던 데이터 센터들은 거기에서 또 HBM이라든가 저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 또 탑재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나 삼성 뭐 실적이 크게 안 좋게 나오긴 좀 어렵다. 그렇죠. 예, 그런 뭐. 부분에서 SK하이닉스 지금도 매력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다 실적을 걱정하는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차트로 봐도 아름답다. 네. SK하이닉스는 아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가보시죠.
네, 주말이 지나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1% 정도의 지지율 차이가 났었다고 하는데 이게 주말 지나니까 4%대 포인트로 해리스가 이제 좀 더 우세한 위치를 좀 잡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 당연히 좀 편승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좀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된 섹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해리스 쪽으로 완전 갈아타서 신재생 모멘텀 받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트럼프가 좀 조용하죠. 오늘 이벤트도 갖고 있는데 이쯤 됐을 때 트럼프도 한번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자 미국 대선 테마 지금 이제 해리스 쪽에서 좀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뭐 이슈성을 좀 더 확실히 시장이 쫓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헨리랑 바이든 둘 중에 누구 뽑고 싶냐라고 하시면 어차피 남의 나라잖아요. 네.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그렇죠. 남의 우리는 나라니까. 뭐 예. 네. 좀 이건 정치 얘기는 언제나 시급합니다. 네. 저는 트럼프 봐요. 트럼프. 이게 물론 헤일리 지금 부대통령이잖아요. 네. 해리스 부대통령인데 분기점은 있긴 있습니다. 분기점은 총 2번이 있는데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9월 달에 있을 TV 토론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트럼프 후보가 이 지금 TV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강하게 또 휘어잡았던 걸 기억해 보시면은 그때가 또 다시 한번 트럼프 관련주들이 올라갈 준비가 되지 않을까. 테마성으로만 따지면 당연히 지금 해리스가 좀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모습이다 보니까 주가들도 그에 따라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트럼프를 강하게 밀었던 사람으로서 좀 아쉽긴 합니다. 다만 트럼프가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해리스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트럼프가 막말 내뱉고 트럼프 밑에 부대통령 후보도 막말 내뱉으면서 스스로 그냥 표 깎아먹은 거예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대선 아직 11월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는 최대한 일단 8월 중순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항상 2개 겹치는 섹터 있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었잖아요. 첫 번째가 전력? 비트코인. 비트코인. 입니다. 두 표 쪽에서 다 동시에 지지를 원하는 섹터기도 하고요. 비트코인 관련주들 하실 거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비트코인 사셔라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건. 그래도 전쟁 쪽. 전력기기는 안 들어가나요? 원래 그쪽 좀 겹친다고 전력기기 쪽도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있어요. 있는데 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게 진짜 트럼프가 전 정권에 있었던 그 정책들 특히나 지금 뭐냐면은 레임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임덕이라는 이야기가 왜 끄집어내었냐면은 이 트럼프 때죠. 트럼프 때 죄송합니다. 지금 아직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나 봐요. 아파요. 네, 이해하고 아파요.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바이든 대통령 때 진행했었던 대외 지원금과 관련된 포인트도 지금 40%가량이 중단이 됐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변동성을 가져올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해리스 관련주다, 바이든 관련주다, 뭐만 해야 된다라고 굳이 보지 마시고 저는 트럼프 관련주도 지금 하나 쭉 밀고 있는 휴스틸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관광 쪽, 이 에너지 개발. 이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사실 뭐 원하시는 거 잘 골라 잡으시면 됩니다. 테마성 보셔야 되고 일자 말씀드렸다시피 8월 19일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9월 달 TV 토론회 이 2가지 기점으로 트럼프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바로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 바로 먼저 종목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해리스 관련주 보실 거면은 당연히 우리바이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바이오는 마리화나 대표 관련주고요. 지금 최근에 6,030원까지 한 번 정도 남아있는 한 번 정도 더 슈팅 만들어주고 끝났지 않을까? 한 방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바이오 들어봤고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일단 뭐 해리스 관련 테마 트레이딩 해보실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가장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게 뭐 신재생 관련 테마인데 그 중에서 태양광 쪽으로 한번 보자고 한다면 뭐 하나솔루션이랑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잘 움직였었던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조금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태양광 셀 모듈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사실 이제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태양광 기자재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80~90%로 굉장히 높은데 최근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는 중국 태양광 산업을 계속해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관세를 높인다든지 그 외의 방법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보조금을 정부 차원에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조금 반등의 여지가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실적은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부각된다라면 뭐 저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얘기 들어봤고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네, 저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무거워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신재생 관련된 종목들 반드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범수 매니저님이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 태양광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서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갔어요.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신재생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지 자료를 하나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미국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태양광은요 누가 되더라도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진출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이제 동남아시아 4개국이죠. 말레이시아나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우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국이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차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저는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탑픽 종목은요. 하나솔루션과 삼성 SDI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바닥입니다. 엄청나게 바닥이고요. 하나솔루션은 또 퍼스트솔라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퍼스트솔라 2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ESS 여기 또 신재생에 들어가는 것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삼성 SDI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특이점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어서 새롭게 시작된 8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 특포대로 지금 넘어갑니다.